여러분은 5년 뒤,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눈에 보이시나요? 저는 5년은커녕 1년 뒤도 예측하기 어렵네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미래가 닥치든 능동적으로 대응할 인재를 키우고 그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만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재 등용, 관리가 저의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요.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라 불리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나름 신생 기업들의 특징은 최고의 인재만 채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최고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죠. 하지만 왜 많은 회사들이 이처럼 나름 최고의 인재를 뽑아놓고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걸까요? 그것은 인재들이 시키는 대로 일할 뿐 창의적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인재라 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수한 성적표를 가진 사람들을 최고라 부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점수를 높이기 위한 행동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시켜서 일할 때는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성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도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한다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겠죠. 과거의 한국의 기업 문화는 늘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목표를 하달받고 누군가는 관리하는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먹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1, 2차 산업의 단순 노동 위주의 제조업 기반의 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상명하복식의 문화로는 제대로 된 기업을 이끌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산업은 창의력이 매우 중요시되는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현장에 있는 담당자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일을 엄청 잘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 일을 엄청 못하지만 도덕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써야 할까요? 너무나 극단적인 예지만 이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말이죠. 저라면 두 번째, 일을 못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쓰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경우에 첫 번째 사람을 뽑자는 주의였습니다. 근데 최근 수많은 유명인들이 사소한 실수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경우를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과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들이 이제는 아주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사회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의견에 무척 동의하지만 어쨌든 현재 사회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언젠가 그로 인해 큰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아무리 잘 키워놨더라도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을 조금 못해도 인성이 바른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로만 도덕성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1990년대에 이건희 회장은 삼성 헌법을 만드는데요. 그때 삼성 헌법에는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삼성에서는 이러한 세상이 오기 전부터 도덕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삼성은 지금 세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의범절과 에티켓은 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당시 삼성의 임원들도 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민족은 노인공경 같은 예의범절이 이미 몸에 배있다. 하지만 에티켓은 다르다.
곰탕집을 하는데 청년 둘이 들어와서 곰탕 2그릇을 시키고 조금 있다가 노인 2명이 들어와 똑같이 곰탕 2그릇을 시켰다고 하자. 2그릇을 청년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순서를 지키는 에티켓이고 노인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예의 범절이다. 생각이 있는 주인이라면 청년들에게 비록 1, 2분 간발의 차이겠지만 노인들을 먼저 대접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게 에티켓과 예의 범절을 모두 충족시키는 답이다. 외국의 시선에서는 사실 이런 행동을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예의 범절을 태어날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더 친절하고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요즘같이 K 시리즈가 유행일 때 한국적인 예의 범절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글로벌에 도전해보는 것도? 물론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영입하려면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연봉과 인센티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업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상이 뒤따른다면 알아서 소문을 내어 또 다른 인재가 모이기 쉬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오늘의 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경영자는 뛰어난 사람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도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냈으면 파격적인 보상으로 그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한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회사가 당연한 위의 3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품처럼 여기고 싸가지가 없어도 일만 잘하면 치켜 세워주고 혹은 반대로 아부 잘하는 사람만 옆에 둔다거나 그리고 거의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상만 줌으로써 직원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그런 기업들 말이죠. 다 아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무엇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해야 할 핵심 원칙인지 잘 새겨보고 훌륭한 경영자가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